모바일 모델하우스 원룡의 모모청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탈주 채널의 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아스테리움, 이 단지 많이 주목들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센트레빌 공고가 등록이 되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질문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득점자 넣기에는 조금 아까운 거 아니냐, 그리고 1금융권 잔금 대출에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요. 주변 정비가 조금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자, 이런 질문들도 있었지만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저가점자 당첨 전략, 그리고 예상 경쟁률, 당첨 가점이었습니다. 자, 언제나 같이 모모청약의 원룡이 박지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생긴 단지군요. 네, 예쁘네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네.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개의 빌라, 몇 개의 주택을 묶어서 이렇게 소규모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모아 주택 이런 식으로 막 바뀌고, 비슷한 개념으로 뭐 신속 통합이다, 이런 공공 재개발 개념도 들어가는데, 요지는 결국 대단지 재개발을 신속하게 이제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빠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풀어주고, 실제로도 빠른 이제 조합 설립부터 청약까지 절반 이하의 속도로 추진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길게 말씀하셨는데 네. 빠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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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규모다. 네. 자, 이제 소규모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고득점자한테 좀 아까운 단지 아니냐, 네.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쵸. 저는 이제 디스카운트 금액을 이제 옆에 있는 대단지 기준으로 같은 연식이다 했을 때는 한 20%는 빼야 된다. 10억이면 8억짜리다. 아, 그 정도로. 네, 15억짜리면 12억짜리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다른 단지, 대단지 대비해서는 80% 수준이 적정선이다. 적정선이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랑 전동선상에서 보는 게 뭐냐면 주상복합의 소형단지예요. 300세대 이하급. 네. 제가 그런 단지들을 이제 몇 개를 샀었거든요. 그때 또 기준 삼은 게 뭐냐면, 옆에 있는 대단지가 있다? 거기에서 그냥 20% 뺐어요. 그럼 결국 이제 그래 형님 가시고 아우 가시고 이 갭을 두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률이나 어떤 가성비 측면에서는 계산이 나온다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를 커플링이라고 하고, 엇갈려 가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커플링은 되는데 80% 수준으로 커플링이 계속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자, 몇 점 정도는 좀 아깝다. 69점이시면 59제곱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70점 넘어가면 아깝죠. 70점 넘어가면 아깝다. 네. 그럼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다른 단지들을 노려보는 게 더 좋겠다. 네, 맞습니다. 물론 분상대 지역이고 투기 과열지구고 여러 가지 묶여서 절대적인 가격이 싸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아쉽네 소형이라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고가점자분들, 고스펙자들은 좀 패스하셔야 되겠죠. 자, 저가점자를 위한 당첨 전략도 있나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개요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기본 내용입니다. 이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따왔고요. 준주거라서 이렇게 높게 갈 수 있는가 봅니다. 29층까지. 용적률 400%까지 네. 이제 거의 흡사하게 뽑아놨죠. 거의 399%대. 이번에 156세대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총 세대 수. 총 세대 수죠. 예, 200세대가 좀 안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거의 1.1대 정도밖에 안 되죠. 주택 대수. 그러네요. 어차피 소형 단지, 특히 서울에서 근무하시거나 주요 생활권들이 서울이시다 보면 자차보다는 지하철을 많이 아무래도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당 한 대 있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1.1이라고 하면은 불편하긴 할 거예요. 맞죠? 불편하긴 하죠. 불편하긴 할 거예요. 분양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공급 21일, 다음날 1순위, 기타제 1순위는 안 오겠죠. 미들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 당첨자 발표, 서류 제출, 대통령 선거 기간 같이 껴 있고요. 정당 계약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자, 주변에 시세를 어느 단지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개 보고 싶은데요. 네. 여기에 있는 아크로타워스퀘어,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뒤에 있는 여기죠? 약간 뒤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당산 신동아 파밀리에. 자, 이게 아크로타워 스퀘어 네. 시세를 보고 계시는데요. 최고가 13억 8천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거래됐고, 실은 네. 여기에 하나 더 찍혀 있는 건데 여기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실거래가 찍힌 거는 14억 안쪽이었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는 14억 중반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네, 조금 비교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단지도 크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보면 70%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아까 이제 신동아 파밀리에가 167세대밖에 안 되는데 2008년식입니다. 규모는 비슷하죠. 167세대니까. 15년차 아파트입니다. 오. 그러면 아까 봤던 대단지 신축, 아까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14억이라고 네. 보고 거기서 70% 가격이 9.8억. 네, 9.8억. 거의 동일한 수준인 거죠. 오. 네, 그러면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위가 있지 않나. 자, 위치가 여기 이 분양지. 아스테리움. 네. 그다음에 아크로타워 스퀘어 신축 대단지, 그다음 구축인데 비슷한 규모. 이게 삼각편대를 보시면서 얘보다는 당연히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비싸다. 신동아 파밀리에보다는 이번에 아스테리움이 비싸다. 이 가격대가 14억대, 네. 9억대. 네. 분양가는 이래저래 더해서 6억 5천 이하다 보니까 충분히 안전마진이 3억 이상.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니까 네네. 현재 기준에서는 4억 정도까지도 충분히 기대가치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얘가 지어질 때쯤 되면은 신동아 파밀리에는 거의 20년 차에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만큼 또 갭이 또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아는 얘기일 네. 수도 있습니다. 자, 1금융권에서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 네. 뭐 이런 걱정들도 있으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네. 어떤 걱정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집단 대출이 안 된다는 뭐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집단 대출이요. 네. 보통의 입주 협의를 통한 은행들이 영업을 해서 우리 금리가 조금이라도 싸니까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가면 집단 대출의 성격인데 네. 만약에 그거를 은행이 안 들어온다. 영업이 안 들어오는 거군요. 영업이 안 들어온다. 그럼 개별적으로 알아봐야죠. 기업이든 뭐 하나든 신한이든 국민이든. 그럼 불안하잖아요. 네, 저는 안 불안합니다. 어, 경험이 그래요? 있으면 안 불안해요. 경험이 없으시니까 불안하신 건데 집단 대출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잔금 대출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보통 그거를 적격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경험상으로는 하나은행이 좀 잘해주는 편이고요. 이거 그렇군요.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네. 하나은행 연락 주세요. 주변에 네. 실거주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게 있다. 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 1호선 남쪽으로 보면 네. 신길 뉴타운이 있어서 완전 신도시 느낌으로 재정비가 다 됐거든요. 신길 뉴타운이. 네. 네. 그런데- 신길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네, 거리가 있죠. 그래서 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생활권과 쾌적함에 대해서 신길도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네. 여기도 좋아질 거다. 그 단계에 있다. 그 단계에 있다. 예. 좋아지기 직전. 그렇죠. 오. 게다가 이 영등포역이 사실상 남북을 가로지르는 조금 이제 분단 느낌이 드는데 이미 근데 갖춰진 북쪽에서는 타임스퀘어 등등 신세계 백화점 네. 해서 상권은 너무 좋고 단지 아쉬운 거는 주거 환경에 대한 노후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서울에 있는 전 지역에서 뉴타운 성격의 개발들이 들어가고 있고 들어갔었고 조금 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낙후된 지역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렇죠. 예, 새 아파트 자체가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그 동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스카이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5년, 10년 뒤를 그리면서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이제 낙후된 곳에서는 고층 건물이 많이 없잖아요. 낡은 네네. 건물. 근데 이게 신도시 딱 들어가면 고층에 하늘을 가리는 형형색색과 각종 모양, 물결치는 어떤 외관들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을 이제 좀 동기부여 끌어당기는. 그쵸? 네. 예, 그래서 끌어당기고 네. 저는 그런 장면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여의도까지도 가깝잖아요. 거의 도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무엇보다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먼 얘기지만 호재가 있다고 하는 건 이제 좋긴 하다. 어쨌든 좋다. 네, 네. 자, 처음에 저가점자 희망이 없다. 네,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1% 이내로. 근데 처음에 없다고 하셨어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래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이게 불가능과 있다. 네네. 이제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다르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불가능하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특별 공급부터 한번 볼까요? 예. 네. 그 특별 공급은 다자녀 가구가 5가구씩 있는 56과 59 타입이 있습니다.
이 한 평 차이잖아요. 네. 그래도 방 3개, 화장실 2개는 동일하게 있고요. 면적이 조금 더 구성이 좋은 게 59 타입인 거죠. 그러면은 다자녀인데 점수가 좀 낮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56을 써야 되나요? 그렇죠. 56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게다가 다자녀 가구가 서울에 3개, 음. 경기 지역에 2개를 뽑아요. 50% 50%니까 반올림해서요. 그래도 70점은 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자녀 점수가. 예, 다자녀 네. 점수가. 자 대표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네. 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무자녀다라고 하면 당연히 생애 최초. 무자녀다. 네. 1자녀는요? 1자녀도요. 아 1자녀도. 네. 2자녀는요? 네, 2자녀는 신트 가시는 게 좋습니다. 2자녀부터는. 네, 2자녀. 2자녀, 3자녀는 그러면 신특인데 3자녀는 다자녀를 쓰는 게 나아요? 신혼부부를 쓰는 게 나아요? 60점 이하면 신혼부부 쓰는 게 낫고요. 다자녀 점수가 60점 이하면은 네. 신혼부부가 낫고. 그렇죠. 70점 넘어가면 다자녀를 쓰시는 게 낫고요. 자 그러면 예비 당첨을 노린다면 네. 어떤 타입을 쓰는 게 좀 나을까요? 예비 당첨 노린다. 저는 저가점자다. 저가점자다. 예, 예. 그러면 그래도 저는 49 가장 작은 걸 노리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도. 예. 가장 가장 작은 거가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생각들이 주로 이제 있으실 수 머릿속에 있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가격도 싸고 대출도 다 나오는데 그냥 59로 가지 뭐. 못 먹어도 고다. 어차피 랜덤이다. 네. 예비 당첨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그 확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청약자 수가 가장 적은 거에서 기회는 더 많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그 딱 앵커가 잡혀 있죠. 가장 소형으로. 자 일반 공급은 그럼 경쟁률 어떻게 될지, 가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네. 57세대를 뽑잖아요. 네. 특별공급 다 마감될 거고 네. 이번에 분양했던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있잖아요. 네네. 거기랑 그 전달에 분양했던 아남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기억나죠. 네, 그게 청약자가 10,0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쵸. 암은 어떤 위치적인 거나 뭐 약간, 구억 언저리긴 하지만 좋은 데를 기다리는 어떤 대기 수요가 더 많았다고 하는 거고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비쌌죠. 네. 그러니까 장단이 어울려졌기 때문에 10,000명 수준에서 딱 수렴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영등포 아스테리움은 이보다 넘을 것 같냐? 넘지 않을까요?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넘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저는 이걸 한 20,000명까지 일단 봅니다. 추정을. 곱하기. 예. 왜냐면 대출도 나오는 그리고 네. 분양가도 훨씬 더 현저하게 낮고 그러면 이 20,000명 중에서 적어도 59제곱으로 한 네. 14,000명 갑니다. 5구로만. 네, 5구로만. 그랬을 때 경쟁률은 700대 1이네요. 700대 1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69점 또는 70점 컷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4인 가구 최대 점수나 5인 가구에서 좀 빠지는 점수 정도. 또는 56, 49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는 면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보이지만 56에 대한 어떤 방 3개, 화장실 2개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가 많이 넘어가는데 세대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 4,000명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자, 그럼 5, 6하고 4구는 네.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가점이요. 네. 5, 6은 한 65에서 68 사이가 나올 것 같고요. 죄송해요. 그런데 60세대네요. 수정하겠습니다. 67에서 69점 나올 것 같고 49제곱은 이제 64점 컷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면은 5, 6 쓰느니 5구 쓰는 게 낫네요. 그렇죠. 69점이면 그냥 저는 5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 거예요.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 네. 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높은 층들 가져가셨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럼요. 예. 좋은 거 가져가셔야죠. 그렇죠. 양사대에 있는 거 가져가셨고 네. 이렇게 59제곱 위주로 가져가셨고요. 남서양 북쪽 이쪽이니까 예, 옥상 정원 2층에 있네요. 예, 그러면 여러모로 아담하네요. 아담하죠. 네. 예. 특이 시설은 딱히 없다. 커뮤니티 시설이 뭐 좋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없다. 없다. 네, 없는 거에 가깝다.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겠죠. 있긴 있어요. 네. 네. 세대수에 맞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수영장 이런 건 저는 없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평면도. 네. 네.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네. 재미없으셨잖아요. 지금. 예, 재미없었어요. 네. 자, 4구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21평 정도 됩니다. 21평. 네. 평범한 것 같아요. 평범하네요. 21평이면은 보통 침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이 보통은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게 그냥 평범하다. 네. 특별한 건 없다. 그렇지만 발코니가 그래도 양 사이드로 있네요. 아, 여기 발코니. 네. 역시 대표님은 좋은 것만 이렇게 좋은 거, 긍정적. 긍정적으로. 항상 우리를 발전시키는 건 긍정적 마인드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5, 6. 네, 개안이 좀 돼 보이죠. 자, 3베이.
그리고 침실이는 이렇게 위에 덜렁 나와 있는 형태고요. 화장실이 네, 욕실도 2개가 두 개. 있고. 다만 여기 좀 아쉽다. 음. 하면은 욕실은 샤워부스가 없다. 욕실 2는 네. 기대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한 평 차이가 꽤 차이가 납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1.1 한국자가 커요. 네. 그 공간은 뭐 팬트리하고 당연히 다용도실 일부 더 넓히고 드레스룸까지 일부 있는 면적일 수도 있어서 없는 건 당연한데 방세기가 확실하게 빠졌다는 거, 빼줬다는 건 좋습니다. 네. 뭐 5, 6에 특별히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평균은 한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마통풍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좋죠. 우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라셨습니까? 4개가. 포베이네요. 후베이라니. 드레스룸도 좋네요. 드레스룸도 있다니. 그런데 샤워부스는 네.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그렇지만 이 정도의 주방 개방감은 오? 그래도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대표님이 거실 이 라인하고 왔다 있는 맞아요. 저는 이렇게 큰 거 좋아해요. 네. 제 취향을 아시는군요. 팬트리도 있네요. 있어요. 현관이 넓네요. 이야. 이야. 오. 현관 좀 작게 빼줘도 될 네. 뻔했네요. 이 센트리움 저한테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생수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평면은 좋다. 대표님, 네. 여기를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청해시 주의사항. 뭐 전매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여기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서 전매 제한이 일단 8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그다음 거주 의무 기간 2년. 2년. 네. 이거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또 있을까요? 싸다. 싸다? 네. 주의사항보단 땡큐사항. 땡큐사. 네. 여기까지 살집 채널의 박 대표님과 영등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같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